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 뵙고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2050 그리고 코스닥은 700 아래의 상황입니다. 글로벌 흐름 놓고 봤을 때 우리 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장 하락도 두 가지 이슈였죠. 하웨이에 대해서 전 세계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 거기다가 PMI 지수가 50.4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 이건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악재 위에 또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표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 이거는 결코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제가 아마 이 무역전쟁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얘기했었는데 지표에 서서히 그 영향성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의라는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잘 견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견디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받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잘 견딘 종목들이 빠질 때는 급속도로 빠지는 이유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다우가 딱 그런 양상이다. 게다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이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될 것만 같았던 시장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시장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3거래, 다음 주 5거래일이 남았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었는데 한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주 동안 뭔가 변화가 좀 들어오는지, 어떤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의 변화가 들어오든지,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5월보다 6월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5월에 하락이 참 많았었던 때였고요. 또 5월이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같이 흔들렸던 때도 꽤 많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여전히 해야 되죠. 특히 그 요즘 또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이 약세되는 나라별로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약간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흐름으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약간 줄이고자 하는 전략적인 행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시장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환율만 해도 꺾여버리는 상황이 나면 정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월봉을 계속 보여드린 것은 다음 달 캔들이 뭐가 나오는지 꼭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달 캔들이 25월선을 깨트리고 내려오면 이거는 뭐 거의 깨지는 걸 기존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월봉의 모습이 새로운 시세를 가져가기 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최소한 행보, 아니면은 깊은 가격 조정이 수반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공격적 마인드를 가져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문제는 미국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하면서 오랜 기간인데요. 이게 2018년도 1월, 그러니까 여기가 2018년도 1월이에요. 그러니까 16개월 정도 고점에서의 움직임인데 보통 16개월, 17개월 되면 고점이 2기 정도라는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그 연준에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진단을 합니다. 한국 경제 수축 국면.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그 감세 내진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감세를 해서 작년 한 해 올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 쪽으로 갔었죠. 법인세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됐을 때 다들 신경 안 썼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OECD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 권고를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KDI에서도 금리 인하를 권고를 했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연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추경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통화정책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몰핀과 같은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통화정책 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들, 어저께는 2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 내지 금리 인하 하는 모습,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거는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시장에 도움될 만한 걸 전달해 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연준이 다른 나라 얘기 안 합니다. 연준이 다른 나라 얘기했을 때가 언제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로존밖에 없었습니다. 유로존이 좀 위험하다. 그리스 국채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미국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외에는 이때까지 한 번도 어느 나라를 콕 찍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듣고 흘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게 나올수록 시장은 안정이 될 거고요. 그게 늦게 나오면 늦게 갈수록 시장은 멍이 들지 않을까. 아마도 과거 사례를 본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코스닥이 이제 700이 좀 붕괴가 됐어요. 이 700이 붕괴되는데, 이 코스닥이 700이 붕괴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큽니다. 700선이 붕괴가 되면 일단 개미들한테는요, 손실의 가중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700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단 추세를 위쪽으로 아닌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700선 붕괴의 의미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이 다시 700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 근래 기관의 외국인이 쌍끌에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회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녹록지 않게 흐를 거라는 생각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보기 전에 코스피를 좀 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지난번 요 지점에서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해요. 제가 아마 어저께 그랬죠. 기관이 매수를 꼭 해야 한다. 근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은 모습을 하면서 매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그 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승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들어오는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상당 기간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급반등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 확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700선이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됐는데 차트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의 지지력보다는 좀 더 내려와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의 지지력이 더 낮은 데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좀 더 약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위치에 접어드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 모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참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의 위치도 그렇고요. 어느덧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종가까지는 방심치 마시고 시장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는 좀 있고요. 월요일에 저희가 새로운 전략으로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